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you don't love.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군수열과 혼합형 수열에 대해서 좀 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군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묶음. 즉, 어떤 수열의 규칙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었을 때 그 묶음 간의 규칙으로서 그 전체 수열의 규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열을 우리가 군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각각 하나의 항으로 봤을 땐 규칙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적당하게 묶음으로써 그 수열의 규칙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먼저 군수열이 무엇인지 보기로 하고요. 그 군수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형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울 군수열 등등을 모두 묶어서 어떤 수열의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혼합형 수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군수열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개념 정리 2번을 통해서 군수열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개념 정리 2번을 보시면요. 어떤 숫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1, 3, 3, 3, 5, 5, 5, 5, 7, 7, 7,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열의 첫째 항에서 100항까지 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섬세하게 쳐다보면 말이죠. 숫자를 보니까는 뭔가 규칙은 눈에 보여요. 1, 3, 5.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항번호를 카운팅해 나가면서 이 항번호로서 이 각 항 간의 규칙을 갖다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즉,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여기는 000 이렇게 공차로 설명할 수 없어. 그렇다고 등비수열, 공비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개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또 3끼리, 또 5끼리, 또 7끼리 적당하게 묶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묶음에서는 1이라는 원소가 있고, 두 번째 묶음에서는 3이라는 원소가 있고, 세 번째 묶음에서는 5라는 원소들만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1, 3, 5 홀수다. 각 군의 원소가 홀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보이죠. 자, 조금 이따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배워보기로 하겠고요. 이렇게 묶음으로써 그 규칙을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수열을 이제 군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군수열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앞으로 군수열은요. 군번호로서 그 수열의 규칙을 일반화하는 거야. 수열의 규칙을 일반화한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규칙을 일반화한다. 일반화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군번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를 갖다가 선생님이 좀 구별을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말이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적당하게 묶어놨어요. 1만, 3과 5만, 7, 9, 11만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때 이 각 항간을 얘를 갖다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이것을 세 번째 항, 7을 갖다 네 번째 항, 9를 갖다 다섯 번째 항, 11을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읽어나갈 때 여기 쓰이는 요 카운팅 되는 숫자를 항번호라고 부릅니다. 항번호. 근데 항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당하게 묶어놓은 이것을 군이라고 해요. 제1군, 이것을 제2군, 이것을 제3군 이렇게 묶어놓죠. 자, 선생님이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라지 G로 쓸게요. 그룹 1, 자 그리고 그룹 2, 이것을 그룹 3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 묶음을 읽을 때 사용한 이 번호가 바로 군번호입니다. 군번호.
자, 이때 여러분들이 군번호와 항번호의 관계성을 갖다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군번호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군번호가 3일 때 어떤 규칙이 있니? 그랬더니 그 군을 이루고 있는 항의 개수가 3개입니다. 군번호가 2일 때 어떤 규칙이 있니? 그 군을 이루고 있는 항의 개수가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G4 이렇게 나오겠죠. G4, G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군번호가 4일 땐 그 항의 개수가 4개입니다. 자, 이런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자, 군의 구별 및 각 군의 항의 개수를 질문할 수 있는데 제3군의 항의 개수 눈으로 보다시피 3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n군의 항의 개수는 몇 개니? n군을 써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1군은 항이 1개, 2군은 항이 2개, 3군은 항이 3개 이랬으니까 제-n군은 항의 개수를 n개로 인정해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자, n군의 초항을 구하래요. 자, 이것을 쭉 써내려봤을 때 n군의 맨 처음에 무엇이 올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항번호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군의 초항을 동그라미로 한번 쳐보기로 하겠고요. 2군의 초항을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3군의 초항을 동그라미를 쳐봤고 4군의 초항을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자, 이때 각 군의 초항의 수열을 갖다 말이죠. 각 군의 초항의 수열을 선생님이 small gn으로 이야기할게요. 각 군의 초항의 수열을 small gn으로 표현해봤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G1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고요. G2라고 하는 건 3이 되겠죠. G3라고 하는 것은 뭐야? 7이 되겠고 G4라고 하면서 얘는 13이 되겠죠. 이때 말이죠. 여기 1, 2, 3이라 4라고 쓴 건 항번호입니까? 군번호입니까? 군번호죠. 이제 이 군번호를 통해서 바로 n군의 초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의 배열이 뭐예요? 1, 3, 7, 13. 등차도 등비도 아닙니다. 그러면 조사해봐야 되겠지.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나왔네요. 또 플러스 U. 아하, 그렇구나. 개차 수열을 포함한 수열이구나. 바로 등차 개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선생님이 small bn이라고 하고 small bn이 바로 이 n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각 군의 초항의 수열 g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g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G1, 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BK, 2K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써보니까는 얘는 1 플러스 암산으로 할게요. 2분의 n-1 곱하기 n 정리하니까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n군이 있다면 여기에 n군이 있다면 그 n군의 초항이 바로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인데 바로 이것은 여기에 쓰인 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번호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1군의 초항은 1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1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군번호 2를 집어넣어 보세요. 3이 나오죠. 여기다가 군번호 3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랬더니 7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군번호로 하면 각 군의 초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n군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4군의 이 항들의 총합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4군의 항들의 총합 딱 계산해보니까 얼마요? 64죠. 그런데 만약에 10군의 항들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갑자기 어때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써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N을 구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 자, 봐봐. 우리가 n군의 초항은 알잖아요. 그쵸? n군의 초항은 여기 구해놨어. 그래서 n군의 초항이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군을 이루고 있는 항들의 규칙을 발견해보니까 7, 9, 11, 2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 15, 17, 19. 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n군의 두 번째 항은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니까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다. 세 번째 항은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n군의 말항은 어떻게 되겠어?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얘들아 1, 3, 5, 7, 9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러면 2n-1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래서 2n-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제
n군의 마랑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계산해 버리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n의 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숫자죠. 요 부분을 보면 앞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1로 3으로 5로 변해서 여기가 2n-1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n군의 항의 개수는 n개니까 그 항의 개수 n에 맞춰서 바로 2n-1로 이렇게 여기 증가되는 숫자들의 수열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n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인데 변수를 k로 잡아줬으니까 이것을 n의 제곱 마이너스 n, 이것은 상수죠. 그리고 이 부분을 2k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요거 계산할 때도 어떤 약간의 센스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수와 상수로 구별해줘. k는 1부터 n까지 n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상수. 됐습니까?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k는 변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건 뭐야? 상수의 합이니까 여기다 n만 곱해주면 되겠고 n의 3승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시그마의 기본 공식 쓰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워지고 n의 제곱 플러스 n인데 n의 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이렇게 지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남는 녀석은 n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n의 세제곱 할 때 이 n은 뭐야? 역시 군번호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선생님이 4군의 합이 얼마라고 했어요? 4군의 합이 64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n군의 합이 n의 세제곱이라고 했잖아. 자, n의 세제곱. 여기 n의 세제곱 있죠? 자, 약간 축소시켜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봐봐. 지금 보면은 4군의 항들의 종합이 64인데 여기다 4만 집어넣어 보세요. 4의 3승은 64잖아요. 다시 3군의 항들의 종합은 얼마? 16이 나오죠. 그쵸? 16? 27이 나오죠. 27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봐. 3의 3승은 27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2군의 항들의 종합은 8이죠? 2군이니까 여기다 2만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2의 3승 8 나오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n군의 합을 알고 있으면 각 군의 항들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n군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얘네들을 다 더해봐. 여러분, 갑자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4군까지 다 더해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n군의 합을 알고 있잖아. n의 세제곱. 그러면 이것이 일반항이잖아. 일종의. 그러면 n군까지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 시그마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s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것의 k의 세제곱. 그러면 이것은 뭐야? 군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2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4군까지 항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2분의 4에다가 5. 그러면 약분돼서 얼마? 10의 제곱 1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4군까지 이거 다 더해보지 않아도 1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래서 군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묶음으로써 그 규칙이 표현되는 것이고, 뭐 인위적으로 묶었건 그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묶어야 되건 간에 묶어 놓았으면 그 묶은 군번호로서 그 수열의 규칙을 일반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군수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좀 더 보편적인 군수열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해결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형태가 이 분수형 군수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좀 확대해서 글씨 잘 보이게 해놓고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을 벗어나셔야 돼요. 물론 이 문제들을 풀 때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 개차수열을 모른다면 역시 문제들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 등비, 개차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어떤 계산 툴이다, 계산의 어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한번 숫자들을 읽어봅시다. 1분의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뭔가 규칙은 있어요. 그쵸? 뭔가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에서 갑자기 15분의 8은 제 몇 번째 항이며
제 200번째 항의 원소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분의 2 같은 건 1로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3도 1로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야? 약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약분을 하지 않은 15분의 8이 최초로 나오는 것은 몇 번째 항이냐를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규칙이 있는데 그냥은 바라보기 힘드니까 다음과 같이 적당하게 묶어봤어요. 이렇게 묶어봤고 또 이렇게 묶었어. 자, 묶는 규칙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묶고 있습니까? 아하, 분모가 같은 녀석끼리 묶어보았어요. 그죠? 분모가 같은 녀석끼리 묶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걸 묶으면서 얘를 제1군, 얘를 제2군, 얘를 제3군, 얘를 제4군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 그리고 이 군 번호하고 일치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자 이거야. 아, 4군은 분모가 모두 4야. 그지? 항의 개수도 4개야. 그리고 4로 끝나. 자, 3군은 항의 개수가 3개야. 분모가 3이야. 3으로 끝나.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각 군의 항들의 관계성을 볼까? 분자는 1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로 나열이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15니까 제 15군의 자, 분자가 8이니까 8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8번째 항.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항번호를 묻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시.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 여섯 번째 항이고 이렇게 써내려갈 때 여기 어딘가에 15분의 8이 나올 텐데 이 어딘가에 15분의 8이 나올 텐데 이 15분의 8은 몇 번째 항이냐? 이 항번호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지? 얘들아, 15분의 8이 포함되어 있는 군은 15군입니다. 그러면 14군까지 소요된 항의 개수에다가 8을 더해주면 바로 15분의 8의 항번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제 14군까지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항의 총개수, 항의 총개수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1군의 항의 개수는 1개였고 2군의 항의 개수는 2개였고 3군의 항의 개수는 3개였고 자, 이런 규칙에 의해서 14군의 항의 개수는 14개가 되겠죠. 이건 뭐야? 우리가 자연수의 합이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바로 항의 개수 뭐야? 14, 15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약분대에서 7 곱하기 15 그래서 105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4군을 만들기 위해선 105개의 항이 필요했고 이제 15군의 8번째는 여기 105개에다가 8번째 8 더해주니까 113번째 항이 되는 것이고 여기 113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제 113번째 항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 200번째 항의 원소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규칙은 모두 군번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번호로. 그러면 200번째 항이 포함되어 있는 제 몇 군의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제 몇 군의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걸 알면 군을 통해서 분모를 결정할 수 있고 몇 번째 항이냐를 통해서 분자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번째 항이 몇 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사적으로 우리가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제 n군까지 말이죠. n군까지 항의 총개수는 어떻게 진행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n까지 더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 건 앞서서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값이 200보다 작거나 같은 n의 값을 구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200번째 항이 포함된 군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n군까지 항의 총개수가 바로 2분의 n의 n 플러스 1개인데 이것이 200보다 작거나 같은 n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우리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처럼 n을 딱 떨어지게 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20 곱하기 20은 400이고 400을 2로 나누면은 얼마가 돼? 200이 되는데 얘가
어때요? 20 곱하기 20 하면 20, n에다 20을 넣으면 20 곱하기 21이니까 420 이렇게 나오니까는 어때요? 420을 2로 나누면 210, 200을 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 얼마쯤 넣어볼까? n에다가 19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n에다 19를 넣는다면 결국은 2분의 19에 20이 되니까 190개가 나오죠. 190개는 200보다 작잖아. 그럼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제 19군까지 소요되는 항의 개수가 190개야. 그러면 요 20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 20군이죠. 20군의 10번째가 되는 것이죠. 10번째. 자, 그러면 200번째 항이 뭐라고? 20군의 10번째 항이란 말이야. 그죠? 10항이란 말이야. 20군의 10항. 그러면 얘들아, 아까 군번호가 분모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20군의 10번째 항은 분모는 무조건 20이고요. 분자가 위치를 결정하죠. 1, 2, 3, 4.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째니까 분자가 10. 그래서 20분의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1번과 2번을 비교하시는데요. 학교 내신에서는요,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에다 별 하나 똥 쳐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발견해 보도록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면은요. 일단은, 자, 수의 이 배열을 한번 볼게요. 1분의 1, 2분의 1, 1분의 2, 3분의 1, 2분의 2, 1분의 3, 4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3, 1분의 4. 아, 뭔가 규칙이 있어요. 근데 얘처럼 분모가 일정하지 않아요. 분모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우리가 군수열이 이제 대충 뭔지를 아니까는 분자를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볼까? 이렇게 1, 2, 그 다음에 다시 1, 2, 3,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이렇게 묶어봤어. 아하, 그렇구나.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1, 2, 1, 2.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번호를 또 한번 써볼게. 얘가 첫 번째 항이고, 1군이고, 얘가 2군이고, 얘가 3군이고, 얘가 4군이야.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리고 항번호도 한번 써보자.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 얘가 여섯 번째 항이고, 이렇게 써봤어. 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 아, 4군은 군번호가 4인데 항의 개수가 4개야. 그리고 분자는 4로 끝나. 군번호로 끝나. 그리고 분모는 군번호로 시작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분자는 1, 2, 3, 4. 아, 자연수고 분모는 군번호로 시작하면서 거꾸로 자연수를 거꾸로 세면 되는 거 4, 3, 2, 1.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규칙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문제를 푸는데 쓸모가 있다 없다. 이것은 가치적인 판단인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죠?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몇 번째 항이냐 또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분모가 15인데 그리고 분자가 8이야. 그러면 이것은 몇 군의 8번째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몇 군을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나씩 늘려가면 되겠지. 16, 17 뭐 이런 식으로 얘는 하나씩 줄여나가면 되겠지. 7, 6, 5. 아니 근데 어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딱 보니까 이 항들의 일관성이 있어요. 분자 분모를 더해보면 2가 나오고요. 분자 분모를 더하니까 3, 3이 나와요. 분자 분모를 더해보니까 자 3군의 이 항들의 분자 분모를 더해보니까 4, 4, 4가 나와요. 4군의 분자 분모를 더해보니까 5, 5, 5, 5.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얘들아 우리가 분자 분모의 합이 말이죠. 군번호보다 하나 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건 적어보자. 자 여기에서 어떤 발견을 했냐면 군번호는요. 분자와 분모를 더한 다음에 2를 빼니까는 바로 군번호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게 이제 가치 있는 규칙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분자와 분모를 더하니까 23이야. 23에서 2를 빼니까 22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5분의 8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제 22군에 그리고 분자를 보세요. 분자가 각 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분자가 8이니까 8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아하, 15분의 8은 제 22군의 8번째야.
그러면 15분의 8이 포함되어 있는 건 22군이고요. 그러면 제21군까지 우리가 사용된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8을 더해준다면 바로 15분의 8의 항번호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자, 제22군까지 항의 총개수를 구해볼까? 항의 총개수를 구하니까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중간생략 22. 또 자연수의 합이잖아. 그래서 2분의 22에 2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약분되니까 11 곱하기 23. 그러면 2323. 그래서 25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253. 됐죠? 그래서 22군의 8번째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쓰면 돼? 253 더하기 어때? 8 이렇게 하면 되니까 26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200번째 항의 원소는 무엇이냐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분자하고 분모를 더하니까 23이 나왔잖아. 그지? 거기에서 2를 빼니까 군번호가 나왔잖아. 그래서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제22군의 8번째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22군까지 틀렸네. 그죠? 왜냐면 22군의 8번째인데 여기 22군까지 항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 8을 더해버리면 23군의 8번째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틀렸어. 그러니까 다시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일부러 틀려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21로 써야 되겠고 이거 지워버려.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워버려. 됐습니까? 나만 실수하나?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실수하지 말란 얘기야. 자, 22군의 8번째라고 하는 것은 완료된 시점 21군까지 항의 총개수를 구해서 그렇죠. 그러면 1부터 21까지 합이니까 21 곱하기 22 그래서 21 곱하기 11 그러니까 21, 231이죠. 231 이렇게 쓸 수 있어. 다시 말해서 21군까지 소요된 항의 개수가 231개고 거기에다 8번째 그래서 231 더하기 8 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39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인 거야. 알겠죠? 하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 20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200번째 항은 또 제 몇 군의 몇 번째일까?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군번호를 알아야지. 그리고 또 몇 번째 항을 알아야지. 몇 번째 항을 가지고 분자를 결정할 수 있고 분자를 결정하면은 군번호하고 연립해서 바로 분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 n군까지 항의 총개수는 아까 계산했죠. 1 더하기 2 더하기 중간생략 1에서 n이고 이것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데 이것이 200에 가까워야 해. 그래서 n에다 19를 넣어봤더니 바로 2분의 19 곱하기 20, 190이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19군까지 소유된 항의 개수가 190개니까 200번째 항은 바로 20군의 몇 번째? 20군의 10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20군의 10번째인데 이것은 분자부터 결정할 수 있죠. 분자가 1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군을 만들려면은 분모가 얼마여야 돼? 자, 분자 더하기 분모에서 1 뺀 게 군번호가 돼야 되는데 군번호 20이 나와야 돼. 그러면 10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2를 빼면 20이 나올까? 바로 1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분자 분모 더하면 21, 21에서 1 빼니까 20, 20이 군번호.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 2번이 1번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뭔가 새로운 다른 규칙을 발견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좀 더 구체적인 규칙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나 1번과 2번은 워낙 고전적인 문제예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계속 학교 내신과 이 모의고사의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더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데 그 다양하게 변형시킨 형태가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좌표 평면의 점의 위치를 수열로 처리하는 것 아니면은
이런 표상에 가로, 세로 표상에 숫자의 배열을 수열로 처리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요,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들을 쭉 나열해 봤어요. 그리고 이 점에다가 이름을 붙였어. P1, P2, P3, 그 다음에 P4, P5, P6,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보았어요. 이때, 좌표의 값 15분의 8에 해당하는 그 점에 이름을 구하라. 즉, PK를 구하라. 이 K 값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15분의 8은 어디쯤 있겠니? 15분의 8? 15분의 8은 뭐 이쯤, 자, 여기가 5니까 10, 15, 이쯤, 15, 그 다음에, 8이니까 여기가 4, 8, 여기쯤 있겠지. 여기 15분의 8이 보입니까? 여기 15분의 8, 15분의 8이 여기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PK죠? 그죠? 15분의 8 보여요? 이 보이면 안 되는데, 이 보이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게 보이기는 어디 보여요? 여기 어떻게 여기다 있어? 이 좌표가 여기 있어? 아니, 어쨌든 여기 15분의 8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15분의 8 일단 지워놓고요. 나중에 또 수업해야 되잖아. 그지? 자, 어쨌든 이 15분의 8에 해당하는 이 K의 값을 구했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거야. 막막하죠? 어떤 학생은 열심히 표를 그려가지고 다 점을 찍어가지고 드디어 찾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그지? 역시 그 학생도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점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진행 방향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여기 2가 이렇게 3,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진행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진행 방향을 표현해 놓고 묶어보니까 얘를 갖다 우리 첫 번째 묶음 G1 이 묶음을 G2 요 묶음을 G3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 그 묶음에 위치되어 있는 점들의 좌표를 갖다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래서 G1에 해당하는 건 P1점인데 P1의 좌표는 1,1이야. 그죠? G2의 그룹 2, 제2군에 해당하는 점들은 P2와 P3인데 이 점들의 좌표를 X좌표, Y좌표로 나타내 보니까 P2는 2,1이고 P3는 1,2네. 아하, 그래. 자, 그러면 G3라고 하는 것은 P4, P5, P6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P4는 어때요? 3,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2,2라고 쓸 수 있고 얘는 1,3이라고 쓸 수 있네요. 그죠? 아하, 그렇구나.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뭔가 규칙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자, 봐봐. 1군의 점의 개수는 1개, 2군의 점의 개수는 2개, 3군의 점의 개수는 3개. 아하, 그렇구나. 또 그 다음에 잘 봐봐. 자, 여기 뭐야?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가 점의 Y좌표가 각 군에서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어. 그죠? 이런, 규칙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칙이 있을까? X좌표와 Y좌표를 더해볼까? 2. X좌표와 Y좌표를 더해볼까? 3, 3. X좌표하고 Y좌표를 더해볼까? 4, 4, 4.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군번호는요, 바로 X좌표와 Y좌표를 더한 다음에 2를 빼면 군번호가 나와요. 그죠? 3 더하기 1인데 4죠. 근데 군번호는 3이잖아. 그죠? 아, 그래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15,8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 X좌표, Y좌표 더하니까 23, 23에서 1 빼니까 22. 그래서 제 22군의 몇 번째? 8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K의 역할은 결국 뭐라는 얘기야? 바로 K는 바로 수열로 본다면 항번호의 역할을 하니까 K는 바로 15,8의 좌표를 갖고 있는 항의 개수, 즉 항번호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몇 번째 항이냐 이걸 묻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풀어봤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21군까지 자, 22군의 8번째니까 완료 시점은 21군이죠? 제21군까지 항의 총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총 개수는. 역시 1군은 점이 하나, 2군은 점이 둘, 3군은 점이 셋. 그래서 21군은 점이 21개. 그러면 얘는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21에 22. 그래서 얼마? 21 곱하기 11. 그래서 231. 이렇게 나오죠? 231. 그러면 21군까지 항의 총 개수가 231이니까 22군의 8번째는 231 더하기
역시 8 이렇게 해서 239. 바로 위에서 풀어본 문제가 이렇게 변형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배우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4번 문항을 한번 보기로 할게요. 4번. 자, 좌표나 말이죠. 이 표상에 숫자가 배열되는 거나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의 진행 방향을 한번 결정해 볼게요. 수의 진행 방향. 이렇게. 그리고 2, 3 이렇게. 4, 5, 6 이렇게. 그 다음에 7, 8, 9,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을 첫 번째 묶음, 얘를 두 번째 묶음, 얘를 세 번째 묶음, 얘를 네 번째 묶음, 제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1군에 해당하는 항을 써볼까요? 1군에 해당하는 항이 1, 2군에 해당하는 항이 2하고 3이야. 3군에 해당하는 항이 4하고 5하고 6이야. 그죠? 자, 그런데 이 1의 위치를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이 표상에서 1행, 1열. 여기를 행이라고 읽죠. 그죠? 여기를 행이라고 읽는단 말이야. 그죠? 제1행. 자, 여기를 제1열. 이렇게 읽잖아. 그래서 우리가 행열의 위치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행열의 위치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행열의 위치로. 그러면 얘를 1행 1열의 성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뭐야? 2행 1열의 성분. 여기는 뭐야? 바로 1행 2열의 성분. 자, 4라는 것은 3행 1열의 성분. 5라고 하는 것은 2행 2열의 성분. 6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 1행 3열의 성분. 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위에서 좌표 수열을 풀어봤으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은 항번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행과 열로 나타냈을 때 군번호의 관계성을 따져보면 군번호라고 하는 것은 자, 얘들아 행과 열을 더해봐. 2가 나오죠. 행과 열을 더해봐. 3, 3 나오죠. 행과 열을 더하니까 4, 4, 4죠. 4, 4, 4일 때 군번호는 3이죠. 그러니까 군번호라고 하는 것은 행번호와 열번호를 더한 다음에 빼기 1 하면은 군번호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행 7열의 수는 얼마냐라고 묻는 질문에서 20행 7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20 더하기 7이니까 27에서 1 빼니까 26군이죠. 26군에 자, 보자. 이 열번호가 또 무슨 역할을 해요? 각 군에서의 위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열번호가 1이면은 2군의 첫 번째, 열번호가 2면 2군의 두 번째. 그쵸? 1, 2, 3 이렇게 나오니까 7열이라고 했으니까 26군의 일곱 번째 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26군의 일곱 번째면 제25군까지 소요된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제25군까지 항의 총개수는 어떻게 구하지? 총개수. 자, 항의 총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중간생략 1에서 25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25, 26이니까 결국은 25 곱하기 1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250에다가 75, 32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26군의 일곱 번째라고 하는 것은 결론 325에다 7 더하면 되니까 332번째 항, 즉 요 숫자가 항번호의 역할을 하니까 바로 20행 7열, 여기 20행 7열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33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절대 말이죠. 이거 표 다 그려서 그 한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규칙을 발견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수열이 응용되는 기본 문제들, 즉 개념 정리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쭉 올라와서 자, 여기 개념 정리 1번부터 한번 볼까? 자, 이 문제는 뭐 엄밀히 얘기해서 군수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앞서서 시그마를 다룰 때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 더하기 4, 2 더하기 4 더하기 6,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랬을 때 말이죠. 여러분 여기 컴마 찍혀 있죠. 이것은 이 전체를 초항으로 봐야 되는 거야. 군이 아니야 이거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둘째 항으로 봐야 되는 거야.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얘가 세 번째 항. 이 문제를 갖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게 바로 네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군수열이 아닌 거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뭐야? an을 쓸 수 있겠니? 그죠?
AN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바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어디까지 해야 될까? 바로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n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시그마 배웠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k 쓸 수 있고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결론적으로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AN을 결정한 것이니까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이것은 SN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즉 K의 K 플러스 1이죠? 이거 공식 있잖아요. 어떻게 쓰면 돼요?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금방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진짜 중요한 군수열 문제죠. 개념 정리 이번에다 별 하나 뽕 치세요. 선생님이 아까 개념 들어가기 전에 예시 문항으로 썼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자, 필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선생님 판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칠판 하나 열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군수열 훈련할 때 각 군을 이루는 항의 개수가 다 자연수 1, 2, 3, 4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각 군을 이루고 있는 이 항의 개수가 또 수열로 자연수가 아닌 13579로 진행되는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군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보자, 얘들아. 일단은요, 숫자를 한번 좀 다시 써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1이 1개, 또 3, 3, 3, 3이 3개, 그 다음에 5, 5, 5, 그 다음에 5, 또 5가 5개, 그 다음에 7, 7, 7, 7, 그 다음에 7, 7, 7, 7이 7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9, 9,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묶죠. 여러분들 얘가 G1, 1군, 그 다음에 얘가 G2, 2군, 얘가 G3, 3군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얘가 G4, 4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첫째 항에서 10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100군까지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 여기 100번째 항이 있으면 이 100번째 항까지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항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이 100번째 항이 몇 군에 속하는지 알아야지만 그 항값을 결정할 수 있죠. 1군은 1이고 2군은 3이고 3군은 5고 4군은 7인데 100번째 항은 몇 군에 몇 번째인지 알아야지만 그 항값을 알 거 아니야. 그죠? 어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군번으로서 이 수열의 규칙을 대신 나타낼 수 있어야 하니까 바로 각 군의 항의 개수의 수열. 자, 개수의 수열을 갖다가 선생님이 GN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각 군의 항의 개수의 수열. 항의 개수의 수열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1군은 항이 1개가 있잖아요. 그쵸? 1군은 항이 1개가 있고 2군은 항이 3개가 있잖아요. 3군은 항이 5개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홀수죠. 그리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암산으로 할 수 있겠네. GN이라고 하는 것은 EN-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항의 개수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각 군의 항값의 수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각 군의 항들의 수열을 갖다가 선생님이 이번에는 H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HN. 그러면 H1도 1이 되겠죠? H1 1 나오겠죠? H2라고 하는 것도 3 나오겠죠? 1, 3, 5니까 그지? H3라고 하는 것도 5.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바로 HN이라고 하는 것도 EN-1이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EN이나 똑같이 군번으로 표현된 일반화된 성질이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7 나오죠? 자, 4군은 항이 7개. 자, 여기다가 4 집어넣으세요. 4군의 항은 7.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됐죠? 자, 그런데 말이죠. 좀 더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성질을 정했고요. 이제 세 번째요. 자, N군까지
항의 총개수는 어떻게 될까? 총개수. 항의 총개수는 어떻게 돼요? 바로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n군까지 항의 총개수니까 결국 n군까지 항의 총개수를 갖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쓸까요? 라지 fn이라고 할게요. 라지 gn이라고 할게요. 라지 fn으로 하자. 라지 fn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바로 gk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k-1 이렇게 써봤더니 결국은 요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항개수의 n개, 그 다음에 초항은 1, 마랑은 2k 마이너스 1. 그래서 2n-1. 이래서 n의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n군까지 항의 총개수가 n의 제곱이야. 그러면 n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서 보니까 n이 정확하게 10으로 뚝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n이 10일 때 바로 소요되는 항의 개수가 100개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거꾸로 읽어봐. 제10군까지 항의 총개수가 몇 개? 100개. 제10군까지 항의 총개수가 몇 개? 100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이 10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10군의 마지막 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10군의 바로 항개수는 몇 개?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니까 19개. 그 다음에 10군의 항값은 얼마? 10군의 항값은 얼마? 19.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래요. 자, 아직 멀었어. 이제 이 10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제1군의 합은 1, 제2군의 항들의 합은 3이 3개니까 3의 제곱, 3군의 항의 합은 5가 5개니까 5의 제곱 아니야?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 10군까지 항의 모든 항의 합은 어떻게 되죠? 자, 19가 19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 총합을 S라고 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왜 10이에요? 우리가 10군까지 구하는 거 아니에요. 10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10군의 마지막 번째 항이니까. 그지? 그래서 1군은 항의 개수가 2k-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n군의 바로 항값은 2k-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2k-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설명이 조금 여러분들 거칠었는데요. 자,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k에다 1 넣어봐. 그러면 1의 제곱, k에다가 2 넣어봐. 3의 제곱, k에다 3 넣어봐. 5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10을 넣어봐. 그러면 19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 항들 10군까지 즉 100항까지의 항들의 총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계산하려면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전개해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전개하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4K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그마의 기본 공식, 확장 공식에서 선생님이 요걸 이렇게 소개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요거 4로 묶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요거 두 개 묶어봤어요. K로 묶어봤더니 어떻게? K-1 곱하기 K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4 곱하기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분의 요거 10에서 1 빼니까 9, 10,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요거 3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그 다음에 11, 12 곱하기 11이니까 131, 그래서 1310 그 다음에 또 10을 더하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야? 12, 그러니까 1320, 여기가 1320 더하기 요거 10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총값은 1330 이렇게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문제 어때요? 선생님이 이제 군수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세하게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즉, 군번으로 그 수열의 규칙을 대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봐라.
일단 100번째 항이 10군의 마지막 번째 항이라는 것만 알아낼 수 있다면, 즉 10군까지 소요된 항의 총 개수가 100개라는 것만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바로 1이 1개, 3이 3개니까 1의 제곱, 3의 제곱, 5가 5개니까 5의 제곱. 그 다음에 19는 19를 한 값으로 갖고 항의 개수가 19개니까 19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시그마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시그마의 식으로 표현된 것을 시그마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쉬운 걸로 갑시다. 개념 정리 3번 문항으로 들어가죠. 개념 정리 3번이 없어졌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 3번으로 고쳐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시죠. 자, 됐습니까? 자, 개념 정리 4번으로 들어갈게요. 아이고,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표와 같이 홀수 1357을 5열로 나열할 때 1985는 왼쪽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번 숫자로 한번 보자. 여기가 제1열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1열, 그 다음에 여기를 2열, 그 다음에 3열, 그 다음에 4열, 그 다음에 5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쓰여있는 숫자들이 어때요? 한 칸 띄고 2열부터 1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1, 3, 5, 7 그리고 요 끝에 와서는 또 한 칸 띄고 9, 11, 13,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칸 띄고 17, 19, 21, 23 이렇게 썼네요. 이때 1985는 왼쪽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얘들아, 이거 일종의 이제 주기를 갖는 형태인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따라가서. 그죠? 그러면 1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15에서 완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7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1에서 한번 완료가 되었어요. 그죠? 또 33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47에서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1군으로 보세요. 1군. 그 다음에 여기는 2군이 되겠죠. 자, 여기는 3군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각 군의 항의 개수는 일정해요. 몇 개씩? 8개씩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항번호로 한번 써볼까?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 얘가 여섯 번째 항이고 얘가 일곱 번째 항이고 얘가 여덟 번째 항이고 얘가 아홉 번째 항이고 얘가 열 번째 항이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말이죠. 이 1군을 이루는 항의 개수가 8개, 또 2군을 이루는 항의 개수가 8개인데 9하고 10을 한번 8로 나눠보세요. 8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10을 8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2가 나오겠죠. 그러면 8로 나눴을 때, 항번호를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녀석들은 바로 다 같은 열에 놓이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은 2열에, 8로 나눴을 때 항번호를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은 3열에 놓이게 돼요. 물론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인 경우도 2열에 놓이고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인 경우도 바로 3열에 놓이죠. 그렇다면 1985에 항번호를 찾는다면 그리고 그 항번호를 8로 나눈다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바로 몇 열에 놓이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985는 홀수의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일까? 이것을 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13579의 수열의 일반항은 여러분들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2n-1이다. 그러면 2n-1이라고 하는 것이 1985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2n이라고 하는 것은 1986이 되겠네요.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겠죠? 99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993. 즉 993번째 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993을 이제 무엇으로 8로 나눠줘야 되겠죠? 993을 8로 나눠보자 이랬더니 8, 1은 8, 그리고 1, 9, 8, 2, 16, 33 그래서 8, 4, 32 해서 나머지가 1이 나왔어요.
그럼 8로 나누었을 때 항번호를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이런 녀석들, 즉 A1, A9와 같은 열에 놓여야 하는 것이니까 이 열에 놓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1985라는 숫자가. 이걸 다 써보지 않아도 이 1985는 이쯤 나타나야 된다. 2열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5번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분수형 군수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항의 개수가 1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5개 이러한 규칙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제1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제2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제3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이때 말이죠. 21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항번호 묻는 거 아니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얘가 다섯 번째 이랬을 때 얘가 몇 번째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자, 몇 번째냐 묻기 위해서는 제 몇 군에 몇 군에 몇 번째냐라는 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분자를 보니까 어때요? 바로 분자가 각 군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일단은 분자가 10이니까 10번째인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모를 보니까 1구는 분모가 1, 2구는 분모가 3, 3구는 분모가 5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21이 되는 건 몇 군이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분모의 수열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분모의 수열을 선생님이 GN이라고 할게요. small GN으로 표현하면은요. 바로 1, 3, 5. 바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GN의 일반항은 2n-1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n-1이 바로 뭐예요? 21이 되어야 되니까 2n은 22, n은 1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군의 10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10군까지 11군의 10번째 직전이 10군이잖아요. 그러면 10군까지 소요된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자, 제 10군까지 항의 총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항의 총개수. 근데 1군에는 항이 1개, 2군에는 항이 3개, 3군에는 항이 5개 이렇게 쓰였으니까 역시 분모의 수열과 동일한 항의 개수의 수열을 가지니까 여기에다 10 넣어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결국은 19개가 쓰였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차가 2인 등차수의 제10항까지 합을 구하는 것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초항은 1, 말항은 19, 이래서 100이 나오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0군까지 항의 총개수가 100개니까 11군의 10번째는 100에다가 얼마? 10을 더해주면 되니까 110번째 항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는 11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수열이라고 해도 또 이렇게 그림을 주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그림과 같이 1cm 간격인 눈금에 숫자가 규칙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평행한 두 막대 사이에 공이 정지되어 있다. 이래서요. 정지되어 있어요. 이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초당 4cm의 일정한 속도로 두 막대 사이를 굴러갈 때 구르기 시작한 후 12초일 때 공의 위치는 이랬어요. 얘들아 12초가 됐다는 것은 몇 cm가 굴러갔다는 얘기야? 48cm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8cm. 자, 그러면 1cm일 때 1분의 1, 2cm일 때 1분의 2, 3cm일 때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지 않아? 그러면 cm가 곧 항번호가 되는 것이고 항값을 위에 있는 자의 눈금을 분자, 아래에 있는 자의 눈금을 분모로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볼게요. 그죠? 1cm일 때 1분의 1, 2cm일 때 1분의 2, 3cm일 때 2분의 1, 4cm일 때 1분의 3, 5cm일 때 2분의 2 됐습니까? 자, 6cm일 때 얼마야? 바로 3분의 1 쭝쭝쭝쭝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적당히 묶어야 되지. 제1군, 제2군, 제3군 이랬어요. 그럼 여기에
제48번째 항은 몇 군의 몇 번째 항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몇 군의 몇 번째 항일까? 제48번째 항은 몇 군의 몇 번째일까? 자, 그러면 자, 각 군의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각 군의 항의 개수의 총합, 개수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1 더하기 2 더하기 중간생략 n 하니까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이것이 4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어느 정도 1부터 10까지의 합이 얼마예요?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죠? 그러니까 결국은 n에다 9 한번 넣어볼까? n에다 9 한번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2분의 9 곱하기 10 하니까는 45. 45는 48보다 작죠? 그러면 제9군까지 소유된 항의 개수가 45개야. 그러니까 48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10군의 10군의 몇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0군의 세 번째. 그러면 10군의 세 번째인데 지금 각 군을 분석해 보니까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얘가 1군이었고 얘가 2군이었고 얘가 3군이었는데 분자 분모의 합이 4일 때 3군이 나왔고 분자 분모의 합이 3일 때 2군이 나왔으니까 분자 분모의 합이 얼마여야지만 10군이 나올까? 11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분모가 바로 각 군에서의 위치, 분모가 1, 2, 3이면 바로 각 군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세 번째니까 얘는 분모부터 결정할 수 있어. 분모는 3이어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10군이 나오기 위해선 분자 분모의 합에서 1 뺀 게 1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8이 나와야 되겠죠. 분자 분모의 합이 11, 11에서 1 뺀 게 10. 그래서 10군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위에 자의 눈금에는 8이 아래 자의 눈금에는 3이 놓여야 하는 3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같은 맥락의 군수열을 여러 개를 풀어봤는데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지만은 출제되는 형태는 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러한 것이 군수열이다, 혼합형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다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높아지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그 기반이 되는 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 그것을 조금 응용하는 시그마의 성질 그리고 개차 수열을 아셔야지만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는 혼합형 수열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할 혼합형 수열 문제풀이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셔야지만 될 것으로 선생님이 생각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